네, 와주스키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렇게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오늘 저 스스로도 시장을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하면서 판단해 보면서 내린 이야기들,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언제나 강조했던 건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요. 지금도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일반적인 투자의 동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커다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차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코스피가 붕괴되고 반등이 나올 때 단 30분 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단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주가가 7%, 6%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한 듯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반등은 보세요. 약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한 번에 호가를 장악하면서 올라가요. 세력이 보통 그렇게 해요. 세력들이 주식을 올릴 때 막 상한가 찍고 막 20% 이상 급등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천천히 올라가면 안 돼요. 천천히 올라가면 뭐랄까,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정말 대장주급 애들이 있어요. LB 세미콘이나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력이 그만큼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재도 있어요. 추가로 호재, 그리고 세력들도 힘이 좋고.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주식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게 단번에 움직여요. 단번에 약속한 것처럼. 자, 아무거나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약속한 것처럼 한 번에 튀어 오르게 합니다. 눌렸는데 분명히 어떤 뉴스나 호재가 있는지, 얘는 원래 호재가 있죠. 있는지는 딱 이 순간에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세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저 때 마치 약속한 것 마냥.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한 번은 뭐 사람들이 뭐 매수 심리가 붙어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 중에, 장 끝날 때쯤에, 장 후반에 이럴 때는 거의 힘들어요. 항상 주가가 움직이는 활발한 시간은 장 초반이라서 장 초반에는 뭐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장 중반에 뭐 어느 시점에 이거는 힘들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증시인데 그 나라의 증시가 단번에 약속한 것처럼 올라갔다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때도 골 때렸죠. 그리고 다음날 뭐죠? 슈퍼 하한가죠. 그러니까 이거 그럼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제가 이제 여기서 말 안 했고 다른 교육방 쪽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코스닥에 이제 정말 욕이 나올 만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회사를 언급하면 안 되니까. 그 회사의 차트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건 마치 그거와 같다. 이건 털려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슈퍼 초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처럼 주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끌어들인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나라의 대표 증시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때죠. 이때 올랐고 비트코인은 같이 떨어졌구나. 중국 증시도 같이 같은 타이밍, 비슷한 타이밍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어떤 특정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가장 긍정의 시나리오는 뭐냐? 제가 약간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세력이 그렇다면 이 커다란 증시를 하나의 세력으로 본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지금 금이나 유가, 비트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폭락하고 달러에만 돈이 몰리게끔 마치 그 양몰이 하듯이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빠지는 속도, 이례적인,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차트는 보기 힘들,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런 속도의 차트를 또 고려해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닥쳐올 리스크가 사실은 더 커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증시 여기서 한층 더 빼면요, 부동산 신호가 옵니다. 와요. 왜? 증권 자산에서 슈퍼 초박살이 났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끌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증권이 자산이 붕괴가 되면 부동산 자산도 붕괴된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매도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수는 안 하죠. 지금 상황에서 다 이 초박살 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에 이제 상식이 안 먹히기 때문에 뭐 증권 자산이 불어나니까 부동산으로 몰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총 데이터를 다 봤을 때 증권이 박살나면 부동산도 박살이 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은행 금융권 관련된 종목들을 또 보시면 아마 이거 왜 이러지 싶을 거예요. 자, 아무튼 거기까지. 자, 그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이제 움직임에 따라 달라요. 일단 무조건 코스피는 2000포인트 탈환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봉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봉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차트가. 자, 한번 생각해보죠. 단번에 올라오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단번엔 힘들고 여기서 한번 튕기고 1800 부근에서 한번 튕기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쌍바닥 만들어줄 때 이전에 1637 오늘의 저가죠. 오늘의 저가를 찍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아무튼 이 부근에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올라가주면서 2000포인트 탈환하면 이제 제가 이거 좀 세팅을 바꿔볼게요. 자, 세팅을 바꿨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자, 1800 왔다가,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진짜로 내일 올라가줘야 돼요. 무조건 1800까지는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찍다가 약간 보합 뭐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00포인트까지 뭐 이렇게 올라갔다 쳐요. 그리고 나서 밀리겠죠. 이제 제가 말하는 구간이니까 또 밀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착이 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이딴 식으로 가면은 한 대략적으로 6개월, 빠르면 3개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6개월 정도고, 빠르게 가면은 이제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안착해버리면 이제 3개월 정도고, 그렇게 되면 보합권으로 차트가 약간 바뀌게 돼요. 이렇게 보합권으로 밑에도 찍혀 있지만 이제는 이 박스로 움직임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2000 밑으로 안착된 이후로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밀리면은. 그러면 차트가 또 망가지고 또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빨리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 슈퍼 초박살 나왔고 이 투자자들을 더 끌어올려면 올라가 줘야 돼요. 자,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은 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약간 의도적인 부분들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을 전체적으로 패닉에 빠뜨리고 약간 속이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양몰이 하듯이 막 몰리게 하고 달러를 신뢰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요 여러분 유럽 조금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얘네 세 개만 봐도 이 세 나라 지금 뭐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들이죠. 얘네만 봐도요 사실은 이 중국 뭐 누가 더 맛이 가냐 빨리 라고 견주어봤을 때 비등해요. 사실은 얘네도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고 중국 애들도 박살나기 직전이고 일본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몇 차례나 위기가 왔지만 다 그 달러를 풀어서 견뎌내 왔죠. 전쟁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러 달러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막 힘이 있으니까 억지로 뭐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빚이 저렇게 많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만한 달러 화폐를 막 찍어낸 나라는 살아남은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아무리 깡패 짓을 하고 뭐 막 싸움을 일으키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런다 해도 깡패의 결말은 몰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이 정도가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 나라 자체 안에서도 미국 자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세 개국이 우리나라가 제일 양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은. 아무튼 얘네 세 나라가 굉장히 지금 과도한 부채에 잠겨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터지냐 싸움일 뿐이에요. 사실은 누가 먼저 터지느냐 지금 그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도 그 문제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도.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얘네가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는 2000포인트를 탈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뭔가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얘가 올라와 봤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밑으로 올라와 봤자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막 오늘 좀 올랐다고 여기서 이제 막 개파락 한 다음에 오늘 좀 올랐다고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로 오늘 하나 상승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봐도 안 되고 이미 시가를 마이너스 4% 찍었는데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단타 치려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1800 이상은 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밀리는 걸 봐야 돼요. 이제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밀리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봐야 될 어떤 타이밍이 한 달 정도는, 길면 이제 한 달 정도는 이 증시를 봐야 돼요. 한 달 정도 옆으로 가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나스닥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민다. 그러면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일단 잡아야 돼요. 거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얘가 여기서 회심하고 올라왔거든요. 얘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서 정신 차리려는데 지금 정신 차렸던 그 가격을 이제 얘가 만약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정말 강한 반등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무서운 거는 우리 한국 부동산이 만약 무너질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과 같이 모든 자산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덮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다. 2000포인트 기억하시고 우리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계속적으로 한편으로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질까? 아무리 물론 나스닥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과열인 건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풀어갖고 거의 뭐 8배가 올랐습니다. 8배 올랐으면 지금 떨어진 건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8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금융위기 밑에 찍었고 올라가고 안 멈췄죠. 그 뒤로. 그 중간을 봐야 돼요. 중간을. 그래서 제가 5000포인트 얘기한 거예요. 5000포인트까지는 떨어져도 너무 빨리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져도 뭐랄까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량 회사들의 매출이요 잘 나오는 건 맞거든요. 잘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뭐 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잘 나오는데 그 매출은 수년 동안 제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으면 작년에도 100억, 뭐 올해는 130억, 뭐 또 뭐 내년에는 110억 이런 식이에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매출이. 근데 매출은 그 정도인데 돈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미국 증권자산으로 몰렸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회사의 실제 가치 대비해서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치인 제가 봤을 때 5천대거든요. 원래 가치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5천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5천까지 오면 그때서야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미 증시든 한국 증시든. 근데 이 거리를 대충 보면 우리 한국 증시와 비슷해요. 거리가. 제가 말하는 그 1000포인트 구간과 얘와 뭐 비슷비슷합니다. 위치가.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데 계속 찜찜한 건 빠지는 속도예요. 속도. 뭐 그렇다 쳐도 이 속도가 제가 봤을 땐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이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왠지 없을 것 같고 이런 적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6천까지는 열어놔야 되고 나스닥을 그 뒤로부터 어쩌면 코로나가 잡히기만 하면 강한 반등으로 가서 이례적인 또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양적 완화를 강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 완화는 뭐죠? 결국 그거예요. 멀리 누워서 침을 있는 힘껏 뱉은 다음에 야 나 잘 뱉지 하고 자랑한 다음에 다시 자기 얼굴에 묻는 격입니다. 돈을 풀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엄청난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그게 이제 코로나가 잡히면서 돈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증권 쪽으로 막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사망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번 하락과 같은 더 큰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충격 여파가. 미국의 어떤 존망에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저는 되는 부분.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1930년도인가요? 1929년도인가? 경제 대공황과 차트가 너무 비슷하다. 너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그 증권 자산은 꼭 과거를 되풀이하진 않아요. 꼭 큰 그림으로 막 길게 늘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작용될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 이렇게 플랜이 정말 찍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잡힌 상태로 뭐 크게 오른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르는 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이제 미국의 어떤 존망이 걸린 이게 이제 존재 여부에 그 오르는 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거의 뭐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네가 힘으로 지금 무력으로 막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긴 하긴 하는데 중국보다는 나아요. 미국이 그래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진짜 금이나 다른 가치의 자산들이 대체될 수 있을 만한 자산에 대한 그 값어치가 굉장히 뛰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선물로 막 조작하고 있거든요. 시세를.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이거 시세 조작하고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지금 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이 안전자산이거든요. 2인자예요. 금 다음. 차트 보세요. 그 JP 모건이었나요? 그 은을 막 10년 동안 매집했다고 하죠. 걔네가 매집을 했는데 그 선물 시세 조작한 거 걸렸어요. 걔네가 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가 시세 조작한 거 걸렸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력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실물 자산이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실물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시세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선물 시세는 오르는데 그럼 은값이 오를 수도 있겠네. 뭐야, 은 시세가 선물이 떨어지는데 그 은이 좋지 않겠는데 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조작이라고 봐요. 의도적인 하락. 의도적인 하락. 바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금을 판다, 은을 판다. 이 골드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골드인데. 물론 이제 실물 자산과의 이제 시세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이런 시세는. 이게 아무리 상투라고 해도 상황이 안전자산 선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이 타이밍에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상식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증권 자산이라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테두리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박살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면 글로벌 자산들이 가치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못 미쳐지고 있고, 지금 달러를 제외한, 달러 차트거든요. 이거는 달러 신고가 찍었죠. 지금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들에 대한 불신도가 커지고 있다. 증권까지도 모든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미 속도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잔고가 갑자기 마이너스 막 30-40% 이렇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부분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을 거니까 또 제가 하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